손목 관절, 리스트, 그리고 손에 대한 겁니다. 자, 손목을 통과해서 손가락까지 가는 거의 대부분의 근육들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그걸 외제근이라고 합니다. 이 외제근들이 길다랗게 해서 손가락 끝머리까지 가는데 이것들이 멀티 조인트 근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가락 굽힘근이라고 하는 거는 손목 앞쪽을 통해서 손바닥 쪽을 통해서 손가락 끝까지 가는 것들이고, 마찬가지로 손목 편근이라고 하는 것들도 손목을 통과해서 손등을 통과해 손가락 손등 쪽으로 쭉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의 위치에 따라서 손가락의 힘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목을 굽혀 놓고 있으면 손목 굽힘 상태에서는 손가락을 꽉 쥐는 힘이 충분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손목을 익스텐션, 펴시키고 있으면 손가락 펴근의 역할이 충분히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로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랭스 텐션 릴레이션십에서 길이, 장력 관계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손가락 기능은 우리가 쥐고 펴고 하는 건데, 손가락을 쥐고 펴고 하는 동작들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손목의 위치가 적절하게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꽉 쥐기 위해서는 손목은 익스텐션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잘 펴기 위해서는 손목은 살짝 플렉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부 다 길이, 긴장도, 관계 때문에 그렇고,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들어봤을 겁니다. 능동, 불충분 또는 수동, 불충분,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액티브 또는 패시브 인서피션시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손을 통해서, 손에는 그 감각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뇌에서 손의 피부를 지배해주는 뇌 부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운동도 정밀하게 통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감각에 대한 것도 뇌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대먹임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낯선 물건을 보게 되면 시각적으로만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만져보면서 그 질감이라든가 표면 느낌 등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물체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는, 특히 이제 어릴 때는 손 더불어서 입으로도 많이 가져가는 거지요. 어쨌든 감각 대먹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손이더라 이거죠. 자, 손목 그러면 일단은 노뼈랑 관계된 겁니다. 자, 팔꿈치 그러면 좌뼈랑 관계된 거고요. 손목 그러면 노뼈랑 관계된 겁니다. 물론 이제 좌뼈와도 관련되지만 대부분의 손목 관절이 노뼈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는 특징적으로 8개의 작은 손목뼈, 카팔본들이 있는데, 스카포이드, 손배뼈, 루네이트, 반달뼈, 세모뼈, 트리케트럼, 콩알뼈, 피지폼, 그리고 마른뼈, 트라페지움, 작은 마른뼈, 트라페조이드, 알머리뼈, 카피테이트, 갈고리뼈, 하메이트,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개의 메타카팔본 손오리뼈가 있고 14개의 손가락뼈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해부학이고요. 카팔본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줄이 있습니다. 앞에 줄에 4개, 위에 줄에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 쪽에 있는 줄을 보게 되면 먼저 큰 마른뼈, 작은 마른뼈, 알머리뼈, 갈고리뼈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몸쪽을 보게 되면 손배뼈, 반달뼈, 세모뼈 위에 콩알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손목뼈들이 8개가 오밀조밀 크고 작게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것도 이제 뼈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관절이 되겠죠. 서로 이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 손목뼈끼리의 관절, 그래서 미드, 카팔, 조인트, 뭐 중간 손목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목의 움직임은 주로 플렉션, 그리고 익스텐션, 그리고 노 쪽, 라디알 쪽, 좌쪽, 얼라 쪽, 데비에이션, 치우침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손목은 라디우스랑 손목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대략 손목뼈들은 볼록한 쪽이 되는 거고요. 라디우스가 이렇게 오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 쪽으로 움직이게 될 때 오목한 거에 대해서 볼록한 면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미끄러짐과 구르기는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거에 따라서 관절 가동술에 대한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관절 가동술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손목에 제한이 있을 때 움직임 범위를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손목뼈들이 볼록한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손목뼈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볼록한 부분을 형성하는 거고 라디우스 쪽이 오목한 쪽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손목 관절 그러면 이제 라디오 카팔 조인트를 우리는 리스트 조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얼로 카팔 조인트도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주로 이제 카팔본들 손목뼈랑 맞닿아 있는 그런 뼈는 라디우스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 여기 라디오 얼라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척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살짝 공간이 떠 있는 부분인데 디스크가 있으면서 이쪽 공간이 떠 있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손목을 옆으로 돌릴 때 좌쪽 데비에이션을 시킬 때 그쪽으로 이제 손이 많이 움직여지는데 그런 식의 움직임에서 라디올라 디스크가 완충 작용을 하게 되겠고 그쪽에 움직임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어쨌든 라디올라 디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드카팔 조인트 또는 인터카팔 조인트는 카팔본 손목뼈들 사이사이의 관절들을 얘기하는데 주로 이렇게 위쪽, 몸쪽, 먼쪽 그 사이에 관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카팔본들 오밀조밀 8개가 모여 있고요. 그것들이 서로 관절을 움직이면서 작은 움직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목의 특징상 자기 손가락 부분 또는 손허리뼈 또는 손가락 뼈들이 이어지면서 손가락 마디마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마디를 우리는 정권이란 말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메타카팔본 손허리뼈 그리고 손가락 뼈가 이어져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전에 손허리뼈랑 카팔본들 그래서 카포 메타카팔 조인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손목, 손허리, 관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4개의 손가락으로 이어지면서 서로 관절을 이루는 모양이 조금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손가락을 1번부터 해서 엄지손가락 1번, 2번, 3번, 4번, 5번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새끼손가락 쪽으로 갈수록 움직임이 가장 좋아집니다. 이쪽 손가락 CMC 관절보다 이쪽에 있는 CMC 관절이 훨씬 더 움직임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먹을 꽉 쥐게 되면 정권 부분이 수평으로 딱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움직임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CMC 관절이 가장 많이 움직여지면서 관절 정권이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면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보다 아래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훨씬 더 CMC 관절의 운동성이 좋아진다라는 뜻이겠죠. 특히 새끼손가락 5번째 쪽 관련된 CMC 관절이 운동성이 가장 좋다. 그래서 주먹을 꽉 쥐게 되면 아래쪽으로 푹 꺼지면서 새끼손가락 쪽이 밑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인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관절이 네 관절이 CMC 관절이 운동성이 다른 거는 손가락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면서 쥐기가 좀 편하게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MC 관절의 운동성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더라라고 알면 좋겠어요. 특히 엄지손가락의 모양은 다른 손가락의 모양이랑 많이 다릅니다. 특히 다른 손가락은 서로 옆줄로 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엄지손가락만 앞으로 튀어나와 있지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벌리는 에비덕션, 붙이는 어덕션, 옆으로 벌리는 익스텐션, 앞으로 붙이는 플렉션, 그리고 포지션, 각각의 손가락마다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앞쪽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의 다른 특징입니다. 또 원숭이라든가 뭐 고릴라, 침팬지처럼 영장류 손가락들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숭이들도 똑같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같은 라인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가지게 되는 특징적인 소견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손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고 각각의 손가락별로 해서 마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쥐기 모양이 가능하고요. 손동작을 통해서 다양한 의미 있는 동작들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의 CMC 관절을 보게 되면 말 안장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카팔보네 쪽을 보게 되면 손목뼈 쪽을 보게 되면 이쪽으로 오목하고 이쪽으로는 볼록합니다. 요거에 맞게 엄지손가락 쪽에 손허리뼈를 보게 되면 이쪽으로 볼록하고 이쪽으로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면에서의 움직임이 가능하더라라고 같이 이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쪽 CMC 관절의 특징이랑 다릅니다. 자, MCP 관절, 이거는 손허리 손가락 관절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동그랗게. 동그란 관절을 이루기 위해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콘다일이라고 하고, 이런 식의 관절을 콘딜로이드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절에서는 반대편은 이제 볼록하게 오목하게 들어가겠죠. 볼록 오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절에서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가능할 거고요. 또 이렇게 플렉션, 익스텐션 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모으고 벌리고 하는 동작들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MCP 관절이라고 하고요. 또 나머지 손가락 관절에서는 이제 오로지 플렉션, 익스텐션만 가능한 경첩 관절이 되겠습니다. 힌지 조인트가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전체적인 손목에 대한 움직임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나머지 손가락들은 대부분 다 유사하게 같은 모양으로 경첩 움직임만 일어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 굽힘 같은 경우는 손목에서는 기본적으로 손목뼈들이 볼록이고 그리고 라디우스가 오목한 거죠. 그러면 오목한 거에 대해서 볼록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구르기와 미끄러짐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목에 대한 거를 주로 많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손가락 쪽으로 가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외제근들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내제근들은 더 복잡하겠죠. 일단 외제근들을 많이 보게 되면 플렉서 카파이 라디알리스, 카파이 이거는 손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노쪽 손목 굽힌근 또는 좌쪽 손목 굽힌근, 이것들은 손가락까지 가지 않고 손목에서 끝나기 때문에 손목 움직임에까지만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FCU, FCR 같은 경우 손목 움직임만 관여를 하고 있고요. 또 손가락까지 가는 근육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목을 통과해서 손가락으로 가기 때문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손목 움직임에도 관여할 수 있겠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까지 가는 근육에서 신경 지배는 전부 다 노신경, 자신경, 정중신경 요 세 가지가 다 끝입니다. 그래서 노신경은 좀 쉽습니다. 익스텐서, 모든 편근에서는 팔꿈치든 손목이든 손가락 편근은 전부 다 노신경이 통제를 하고 있고요. 또 아래팔 쪽 앞쪽에 있는 대부분의 신경들은
근육들은 전부 다 자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정중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대신에 좌쪽에 있는 거 FCU 이거는 손목, 좌쪽 손목 굽힌근 이거는 자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또 FDP 중에서 좌쪽에 있는 거는 자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정중신경에서 폴렉서 디토론 프로푼두스 근육은 양측성 이중 신경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개 한 개의 근육을 가지고 신경 지배를 따지기보다는 이제 근육군을 가지고 신경 지배를 공부하면 훨씬 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도톰한 부위 이거는 정중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것들은 전부 다 자신경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작은 근육들은 대부분 자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알면 어떤 근육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워도 대략적인 신경 지배는 이렇게 공부하면 편합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자, 이거는 능동불충분에 대한 거를 설명할 겁니다. 능동불충분에서 active in sufficiency에 대한 건데, 자, 길이, 긴장도, 장력 관계가 있는데, 자, 손가락 끄트머리까지 가는 모든 근육들은 손목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손목의 위치에 따라서 손목의 기능, 손목의 작용, 손목의 위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손가락 기능이 떨어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DP라고 하는 근육은 앞쪽을 지나서 손가락 끄트머리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 근육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은 손목, 리스트, 플렉션이 될 거고 그리고 손가락도 플렉션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근육이 작동이 되면 손목도 굽혀지고요. 손가락도 굽혀집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근육 길이가 짧아지면 힘이 들어가서 짧아지게 되면 점점 더 긴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손목이 폴렉션 되게 되면 이미 이 부분에서 길이가 짧아져 있는 거지요. 그러면 손가락 부분에서 더 짧아질 만한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능동적으로 힘을 충분히 못 낸다라고 해서 능동불충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능동불충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투 조인트 이상 지나가는 멀티 조인트 근육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손목 위치에 대한 거를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요. FDB처럼 손가락 끄트머리까지 가는 근육들이 손목에서 이미 플렉션을 일으키게 되면 손가락에서의 플렉션을 충분하게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들은 자동적으로 손을 꽉 쥐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손목이 이렇게 익스텐션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손가락을 여기서 길이를 충분히 늘려주고 나머지 손가락을 다 접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가 짧아질 수 있게 손목에서 익스텐션을 확보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먹을 꽉 쥐는 거는 분명히 FDP, FDS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충분히 손가락을 다 굽혀서 꽉 쥐게 하기 위해서는 손목을 펴주는 근육도 동시에 작동이 되는 거지요. FDP, FDS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FCR, FCU, 손목 평근, 익스텐서, 카파이, 손목 평근들도 같이 동시에 작동이 된다. 그래야지만 FDP와 FDS가 충분하게 손가락을 꽉 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게들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익스텐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FDP
FDS는 두 가지 근육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네, 손목 평근에서는 ED만 있습니다. 익스텐서 디지토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다른 그 손가락 마디마디를 전부 다 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힘줄 하나가 쭉 가서 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익스텐서 메커니즘을 통해서 손가락 움직임을 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평균 힘줄이 쭉 지나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후두처럼 넓게 퍼져 있는 하나의 힘줄 같은 거를 형성을 하고, 이 힘줄에 손가락 내재근들, 특히 벌레근 같은 그런 것들이 근육들이 이렇게 힘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펴매주는 거를 마디마디 다 펴주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손가락 편근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편근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쭉 당겨야 되는데, 당기게 되면 여기 MCP 관절에서 지나치게 익스텐션이 되면서 나머지 손가락들은 굽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편근이 강하게 손가락을 피기 위해서 익스텐션을 시키게 되면 MCP 조인트가 하이퍼 익스텐션, 과하게 펴지면서 나머지 손가락들을 굽혀지게 되는 괄키손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손가락을 제대로 펴줄 수가 없겠죠. 자, 그때 손가락 그 편근 기전을 통해서 이 힘줄, 넓게 퍼져 있는 그 후두처럼 퍼져 있는 힘줄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작동이 되게 되면 이런 식의 하이퍼 익스텐션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 벌레근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손가락 마디를 세 개를 그리고 여기 손 허리뼈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손 바닥 쪽입니다. 바닥. 여기가 등 쪽이고, 플렉서가 요렇게 붙어 있겠죠. 그리고 익스텐서가 요렇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벌레근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래 힘줄에서 플렉서 힘줄에서 익스텐서 힘줄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힘을 줘서 쭉 당기게 되면 여기는 펴주고 여기는 펴지고 요 관절을 굽혀주는 이런 식의 작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익스텐서 편근 메커니즘을 통해서 과하게 외제근들이 손가락을 펴주게 될 때 하이퍼 익스텐션 되는 이런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동시에 동반해서 벌레근 같은 게 작동이 되게 되면 약간 폴렉서 쪽으로 작동이 되면서 하이퍼 익스텐션 안 되도록 그거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편근 기전이라고 합니다. 갈기손이 안 되게 충분하게 손가락을 쫙 펼 수 있도록, 하이퍼 익스텐션이 안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기전을 편근 기전이라고 하고, 손가락 안쪽에 있는 벌레근과도 같은 내재근들이 손가락을 펼 때 같이 작동되는 이런 현상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외제근들만 단독으로 익스텐서 디지토론 근육만 단독으로 작동이 되게 되면 분명히 MCP 조인트는 하이퍼 익스텐션 되고 갈퀴손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퀴손은 유발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손가락 마디마디를 다 펼 수 있도록 동시에 벌레근, 롬보리칼 머슬들이 같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롬보리칼 머슬, 이 근육은 플렉서 힘줄에서부터 익스텐서 힘줄로 앞쪽 대각선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근육이 작동이 되게 되면 딱 이런 식의 위치에서 딱 이 위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붙어있는 특성상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펴지지 않고 올바르게 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외제근과 내제근이 같이 연합해서 작동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쥐기 파워 쥐기는 꽉 단단하게 쥐는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은
외제성 손가락 굽힌근, 특히 FDP, FDS가 같이 연합해서 작동이 되는데 단단하게 쥐기 위해서는 손목 편근이 같이 한꺼번에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꽉 쥐기 위해서 엄지손가락 쪽 두동 쪽 여기 있는 근육들이 같이 사용이 되면서 단단한 쥐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손가락 편근 또는 손목 편근도 같이 작동이 되면서 FDP와 FDS가 충분하게 힘줄 수 있도록 짧아지게 만들 수 있도록 손목의 위치를 익스텐션 쪽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근육들이 한꺼번에 작동이 되고, 그리고 반면에 대부분의 벌레근들은 파워 그립에서 관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통을 모양을 쥐는 거, 원통 쥐기, 이제 실린드리칼 그래스입이라고 하고, 공 모양의 동그란 모양을 쥐는 거, 그래서 이거를 스페리칼 그래스입이라고 하고, 훅그립 해서 갈고리 쥐기도 이렇게 있고요. 프리hension이라고 하는 거는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쥐는 거를 우리는 프리hension 그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뼈 사이 근육 같은 경우는 손가락 벌리고 모으고, 자, 뼈 사이근 같은 경우는 두 겹이 있습니다. 손바닥 쪽에 있는 뼈 사이근이 있고, 팔마가 있고, 도잘, 손등 쪽에 있는 뼈 사이근이 있습니다. 손바닥 쪽에 있는 뼈 사이근은 모음에 관여하고요. 손등 쪽에 있는 거는 벌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가운데 손가락 기준으로 해서 모아주는 거,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기준으로 벌려주는 거 해서 손바닥 쪽, 등 쪽, 인테오세아이 뼈 사이근에 따라서 기능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벌레근의 기능은 이제 손가락을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모양 만들어 주는 거, 이거를 벌레근 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볍게 정밀하게 잡기 이게 프리hen션 기능을 할 때 굉장히 안쪽에 있는 내재근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문, 책, 종이를 잡는 것처럼 옆으로 잡는 거, 라테랄 프리헨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손바닥, 손볼 쪽으로 잡는 거를 이제 팔마 프리헨션이라고 있고, 손가락 끄트머리를 통해서 정밀하게 쥐는 거를 팁 프리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초신경 손상은 특별하게 정중신경, 메디안 너브, 그리고 자신경, 얼라 너브, 노신경, 라디얼 너브에 대한 것만 딱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정중신경이 손상됐을 때 원숭이 손이 됩니다. 이 얘기는 엄지두덩, 엄지손가락 아래쪽에 도톰한 부위, 이 부위가 아트로피가 생기면서 평평해지는 것을 우리는 원숭이 손이라고 합니다. 자신경 손상이 있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정중신경 손상이 있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신경 손상을 받게 되면 갈퀴손이 됩니다. 갈퀴손. 그래서 부분적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갈퀴손 변형이 생기게 되고, 노신경이 손상이 있을 때는 손목 처짐, 손 처짐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중신경 손상이 있을 때 원숭이손, 자신경 손상이 있을 때 갈퀴손, 그리고 노신경 손상이 있을 때 손처짐, 이렇게 해서 제 각각의 변형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롤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변형에 아주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관절에서 다 생길 수 있겠지만 특징적으로 작은 관절인 손가락 관절을 포함하면서 많은 변형을 일으킵니다.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간다 해서 이걸 지그재그 변형이라고 하는데, 지그재그 변형에는 특별하게 손가락 끄트머리가 이렇게 백조 목처럼 생긴 백조 목 변형, 스완 넥 디포미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끄트머리가 이렇게 쓰게 되는 이제 단축구멍 보트니어 디포미티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라 쪽으로 손목이 다 이렇게 치우쳐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전반적인 그 길다랗게 손가락 끄트머리까지 가는 근육들이 서로 안정성이 틀어지고 또 근육 밸런스가 틀어지면서 지그재그 변형이 생긴다라고 꼭 알기 바라겠습니다. 자, 뼈 관절염, 특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을 주로 많이 언급을 하고요. 또 뼈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병이라서 마찬가지로 손관절을 많이 쓰게 되면 또는 외상이 있거나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 또는 뼈 관절염이 생기게 되겠죠. 특히 대부분 많이 써서 생긴 병이라서 이것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스프린트를 주거나 아니면 손가락 관리를 할 때 붓기 관리라든가 그래서 과사용이 안 되게끔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뇌졸중 환자분들이 특징적으로 손목 쪽에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뭐 그 병변 위치에 따라 좀 많이 다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손 기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특징적으로 또 손 쪽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20%, 뭐 30%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어깨, 손 증후군 해서 숄더 핸드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대개 손 쪽 같은 경우는 제2의 심장, 뭐 발이 제2의 심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손이든 발이든 몸의 말단부에 있는 거잖아요. 혈액들이 몸의 말단부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이제 혈액을 다시 보내줘야 되는데 발 운동 또는 손 운동을 잘 해주게 되면 근육을 잘 쓰게 되면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관절 사이사이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혈관들이 짜지면서 그 안쪽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은 손 기능이 떨어지고 손에 마비가 생겨서 근육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끄트머리가 좀 붓습니다. 혈액이 심장으로 소통하고 흘러가는 그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손에 많이 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증까지 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깨 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ROM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혈액순환이 좋아질 수 있게 근육을 많이 사용해 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손이 많이 부어 있는 경우에 ROM 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손 쪽 ROM 운동보다는 어깨 쪽, 팔꿈치 쪽 ROM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손 붓기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붓기를 좀 감소시키면서 손가락, 손목 쪽 ROM 운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ROM 운동,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또는 뭐 관절 가동술,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손가락 쪽에는 작은 관절도 많고 관절 주머니도 많고 그쪽 부위를 지나가는 작은 힘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근육 힘줄이 유착이 생기면서 움직이지 못해서 손가락, 손목을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랑 힘줄, 운동성, 움직임을 좋아지게 만드는 운동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등척성으로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손기능은 여러 가지 일상생활 활동 그리고 직업 활동과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상생활 활동을 치료에 많이 결부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특정 동작을 반복 운동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상 활동에서 많이 쓰는 동작들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직접 해보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참여를 시켜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RA처럼 이제 변형이 좀 심하고 붓기라든가 통증이 심한 경우는 관절을 자세하게 이제 보호하면서 구체적으로 보호하면서 운동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환자분들한테 미리 얘기해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픈 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고 아픈 것도 잘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아픈 거, 뭐 불편한 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뭐 때문에 아픈지를 또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전체적인 근력과 ROM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힘들면 휴식을 해야 되겠죠.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다 일정하게 가지고 있는 건데 에너지를 다 소모할 정도로 활동을 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장시간 오랜 자세로 한 자세로 있으면 안 됩니다. 되게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다리를 펴고 일어나는 게 좀 뻣뻣해서 어려운 거 그런 거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변형이 될 수 있는 자세를 피하고 한 자세가 아니라 자주 자세를 이제 바꿔가면서 있어야 되고 강하게 물건을 쥐는 동작, 특히 손가락 관절은 작고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팔꿈치나 어깨보다는 작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강하게 물건을 쥐게 되면 알게 모르게 손가락 관절뿐만 아니라 손가락 근육들, 힘줄들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관절보다는 큰 관절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안해 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손으로 가방을 들기보다는 어깨에 매는 가방이 더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손가락을 쫙 펴주고 그리고 손가락 관절만 굽히고 또 MCP도 굽히고 그리고 벌레근 자세를 취하고 다시 이것만 굽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힘줄들이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주는 운동을 우리는 텐던 글라이딩 운동이라고 합니다. 힘줄 미끄러지는 운동. 손가락이 좀 뻣뻣하고 근육이 뻣뻣하고 그런 분들한테 손기능을 좋게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이거는 혼자서 셀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운동으로서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힘줄 차단 운동 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 우리가 손가락을 굽힐 때는 모든 마디마디가 다 굽혀집니다. 한 개씩 마디 한 개씩 한씩 굽히는 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그 손가락 마디를 딱 잡아주고 그래서 하나의 마디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는 거를 우리는 굽힌근 힘줄 차단 운동, 플렉서 텐던 블로킹 운동이라고 합니다. 손목 굽힌근 운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목 움직임만 일어나야지 보상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재근들에 대한 강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자세에 손가락을 쫙 펴주는 거, 이게 룸브리칼, 벌레근 자세를 만들어 놓고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다른 손으로 저항을 주는 겁니다. 네, 벌레근 운동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그 작업줄을 제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푸티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누르고 벌리고 하는 것들, 손가락 내지근 운동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고무줄을 이렇게 껴놓고 손가락을 벌리고 좁히고 하는 거. 사실 내재근이라고 하는 거는 손 안쪽에서 있는 근육들이라서 따로따로 훈련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몇 가지를 고안해서 특별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손가락을 서로 걸어서 이제 외재근들에 대한 거를 딱 굽힌 근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아이소메트릭 운동으로 적절하고요. 자, 손동작, 손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일상생활 활동을 통제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손 운동에 대한 것들을 많이 시키고 있지요. 특히 뭐 ADL뿐만 아니라 뭐 일이라든가 여가 활동, 뭐 직업적인 거 전부 다 손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 반복적으로 잡아야 되고 종이든 펜이든 잡고 컴퓨터 자판 두들겨야 되고 식사할 때 병뚜껑 열거나 지금 신발 신기 등등 모든 동작들을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손에 대한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ADL을 할 때 손 기능과 손목 기능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손가락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의 움직임 범위에 대한 거는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컵에 든 물 마시기 같은 ADL 활동 같은 경우는 10도의 손목 굽힘 그리고 30도 정도의 손목 펴면서 전체적으로 40도 정도의 움직임 범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지 입기라든가 화장실 뒤처리 같은 경우는 30도의 굽힘 그리고 40도의 펴면서 전체적으로 70도 가량의 운동 범위가 필요하겠죠.
이외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들에 필요한 손목, 손가락 범위들은 다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운동 치료를 통해서 운동 범위를 확보를 하고 운동 범위에 필요한 근력과 협응성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동작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동작을 하기 전까지는 그 동작에서 어느 정도의 근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운동 조절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동 치료는 특히 손목과 손에 대한 운동 치료는 전체적으로 실제 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해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동작들을 연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